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받겠다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의원 스스로 자신과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지만 조사 대상과 범위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조사가 우려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그린 뉴딜 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리백 단지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그린 뉴딜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원 전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받겠다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의원 스스로 자신과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작성했다는데 이 조사 대상과 범위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반쪽짜리 조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의원 25명 전원이 부동산 투기 조사에 동의했습니다. 동의서는 27일 익산시 감사실에 건네졌습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범위가 민간 특례개발 등 10곳으로 늘어난 상황이어서 시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공무원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6월이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원하고 사업단체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6월이 그 정도 가면 나오죠. 그렇다면 조사 대상은 어디까지일까? 일단 익산시의회는 동의서에 시의원 당사자를 비롯해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직계 존비속 조사 대상 명단은 시의원이 직접 수기로 동의서에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정확성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는 시의원이 제출한 동의서에 한해서만 조사가 이뤄지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보면 내부 정보 활용 등 불법성 여부에 반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문가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직계, 존속, 비속까지 포함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객관성이라든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사 결과가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계열사에 400원대 손해를 끼친 횡령과 배입, 회사 돈 50여 원을 빼돌리고 600명이 넘는 대량 해고 사태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이 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이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치 시민넷은 성명을 통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통해 당선된 만큼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주지법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내 지역에 올 들어 4번째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순창이 세제곱미터당 196 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전주와 완주, 임실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황사 유입은 지난 2019년 2회, 2020년 2회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성공 전략이 필요한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 뉴딜과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새만금을 그린 뉴딜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새만금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제는 속도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총화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큰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속을 꽉 채우는 그리고 사업의 속도를 내는 일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스마트 그린 산단 우선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도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은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을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새만금 권역에서는 세계 최대규모 수상 태양광과 대규모 해상풍력 등 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새만금의 매립률이 24%에 불과하고 9개 산업단지 가운데 3개 공구만 끝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주거나 알리백 참여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인프라 구축 및 선도 모델 확보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용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부여해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요. 아리백 참여 기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면 좋겠다. 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떠오른 새만금. 기후 대응과 경제 복원의 핵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남도꼬막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도꼬막은 11,000여제곱미터 부지에 67억 원을 들여 가공 공장을 짓게 되며 고용 효과는 25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준공된 이후 12개 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금까지 103개 기업을 유치했고 분양률은 65%로 높아졌습니다.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안이 확정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주요 철도 사업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빠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비롯해 전주 김천 간 철도 구축과 새만금 목포 간 서해선 구축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특히 이들 철도 노선은 지역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전라선 고속화만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기아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군산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자동차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군산항에서 기아자동차의 입고와 수출 하역 업무 등을 맡은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가 다음 달 1일 문을 닫습니다. 기아자동차 군산사무소 철수는 해외 현지 생산 법인들이 많아져 더 이상 수출 물량이 줄어든 데다 평택항과 목포항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 선박의 입항 감소로 수출 물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군산항에서 연간 10만 대 자동차를 수출해왔습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 월명의 상표권 권리 이전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상표권 권리 이전으로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의 분야에서 월명을 쓸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각종 식품류와 광고업 등 월명에 대한 추가적인 상표권 등록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옥구 어은리로 집단 이주한 옛 옥서면 하재마을 주민들이 군산시에 별도의 마을 분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옛 하재마을에 살던 주민들은 군산 미 공군기지 탄약고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은리로 이주했지만 별도의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산시에 대책 마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국가 사업을 위해 집단 이주에 협조했지만 별도의 마을 분리가 안 돼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옥구 머은마을은 119세대, 199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재 이주민들은 31세대, 47명입니다. 국방부가 군산 비행장 주변 소음에 대한 소음 측정을 마치고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 기준과 보상 범위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미군 비행장 인근의 한 마을,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11월 제정된 군소음 방지법에 따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소음 측정은 1차 조사에서 17곳, 2차 조사는 20곳에 걸쳐 지난 3월 마무리됐지만 국방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한 명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군소음 방지법에서는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일 때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피해 보상 기준이 민항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경우 소음도가 75웨클이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수치로만 모든 걸 나누는 것 자체가 지역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보상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이 받는 피해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좀 잘못된 법 제정이었다. 또한 소음도는 소음 등고선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어도 지급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약 2,000명의 주민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음 등고선의 경계 지역을 도로나 마을 단위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급될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도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액수라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정말 진료비라든가 의료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군소음 보상 문제. 국방부의 일방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액 결정과 더불어 소음 저감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입과 경력직, 체험형 인턴 등 신규 직원 1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신입은 8명이며 경력직은 2명, 직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인턴은 6명을 선발합니다. 지원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필기 전형은 5월 22일, 면접 전형은 5월 29일부터 6월 5일 치러집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 754명, 해외 유입 21명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만 673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4차 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안 한 자릿수에 그쳤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다시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익산 5명, 전주 2명 등 모두 13명이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06명이 됐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72명으로 늘었고 군산은 이틀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250명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익산시 방역당국은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함여릅 용성슈퍼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함라면 이황 기사님 식당을 방문한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수협 대의원 40명 가운데 여운리를 제외한 39명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오늘 군산수협에 따르면 20개 어촌계 선거구에서 대의원 선거를 벌여 제30대 대의원을 이같이 선출했습니다. 대의원 40명 가운데 어운리는 대의원 후보가 없어 공석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 임기는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2023년 5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45일에 걸쳐 공무원과 가족 등 1,90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지역은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가련산공원 등 9곳이며 소유권 변동사항 26만여 건 중 의심 사례 21건을 발견했지만 부모에게 상속받았거나 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김승한 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과 절차 등에 있어 위법 여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은 수사기관 내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4억 4천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과 경남 등 영호남 6개 지자체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공동 호소문을 통해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부터 대구까지 영호남을 연결하는 203.7km의 노선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4조 850억 원입니다. 때문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영호남 6개 지자체는 공동 호소문을 통해 국민 대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새만금 사업지구의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확대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은 새만금 토지 이용 확대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를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1,648헥타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사료작물 재배는 준공된 토지를 대상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에 주소를 둔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맡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선정된 법인은 한 개 구역 40헥타르에 한해 경작이 가능합니다. 익산 동산동 유천 생태습지에 느티나무 시민숲이 만들어집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유천 생태습지 3,500제곱미터에 식재될 느티나무는 산림청에서 선정한 수목입니다. 시민숲 조성에 동참하려는 시민은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150명입니다. 익산시는 느티나무 시민숲 조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5월 안에 나무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50회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28일 개회일 직전에 긴급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많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육상대회는 17개 시도에 약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전국대회로 지난해 익산시가 유치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 제보를 접수받습니다. 시민 제보는 시정의 위법과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겁니다. 익산시의회는 제보사항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활용하고 그 결과는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원도시민 중앙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축제기획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합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중앙동의 특색을 살린 축제기획을 원하는 교육생을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